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리는 깊이 있는 분석 시작합니다. 올해 들어 AI 관련주, 특히 그 빅베어 AI, BBAI 주가 움직임이 정말 대단했죠. 연초 대비 뭐 70% 이상 급등하면서 많은 분들 주목을 받았는데, 그 변동성만 보면 정말 이제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뜨거운 관심 또 주가 상승 이게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은 좀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져 있지만 한 5년 정도 시간을 두고 봤을 때 오히려 빅베어 AI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그런 기업들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시의적절하고 흥미로운 질문이신 것 같아요. 실제로 최근 분석들을 좀 종합해보면요. 현재 시장 분위기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향후 5년 안에 빅베어 AI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받는 두 기업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이볼드 닉스도프, 티커 심볼로는 DBD고요. 그리고 리커션 파머슈티컬스, RXRX입니다. 이게 단순히 현재 인기나 단기적인 주가 흐름만으로는 잘 안 보이는 그런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거죠. 다이볼드 닉스트루크와 리커션 파마스리컬스. 이름만 들어서는 빅베어 AI와는 상당히 다른 느낌인데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 두 기업이 도대체 어떤 매력과 잠재력을 가졌길래 그런 평가를 받는지 빅베어 AI랑 비교하면서 그 속살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될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먼저 비교 기준점이죠.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빅베어 AI부터 상황을 좀 명확히 짚어보죠. AI 기반의 분석 소프트웨어 또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말씀드린 대로 올해 주가가 크게 뛰면서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3년 3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시가총액이 약 29억 달러에 달해요. 상당히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그 재무제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좀 주목할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나 감소했어요. 18%요? 네.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높은 AI 기업으로서는 다소 좀 아쉬운 대목이죠. 18% 감소면 적지 않은 수치인데요. 그럼 수주 상황은 어떤가요? 이게 또 미래 매출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니까요. 그 2분기 말 기준 수주 잔고는 약 3억 8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는 뒤에 살펴볼 기업하고 비교해보면 더 명확해질 텐데요. 더 중요한 것은 아직 기업 운영을 통해서 실제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입니다. 소위 말하는 긍정적인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프리 캐시플로우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건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중요한 고려사항이죠. 매출은 줄고 아직 자체적으로 현금을 벌어들이지 못하는데 시가총액은 29억 달러다. 여기에 더해서 주가 매출 비율, 그 PS 레이시오가 14.4배를 달한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매출액 대비 주가가 14배 이상으로 평가받는다. 이거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다른 산업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 아닌가요? 혹시 시장에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PS 비율 14.4배는 확실히 높은 편입니다. 물론 성장 잠재력이 큰 기술 기업들은 높은 PS 비율을 받기도 합니다만 현재의 매출 감소세나 잉여 현금 흐름 부재 상황을 고려하면 이 밸류에이션이 과연 합당한가 여기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미래의 폭발적인 성장을 미리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또 현재의 펀더멘털 대비 고평가되었다 이런 시각이 공존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다른 잠재적 경쟁자들을 살펴보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군요. 빅베어 AI의 현재 상황, 그러니까 높은 시장 기대치와 재무적 현실 사이에 좀 간극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도전자 다이볼드 닉스돌프, DBD로 넘어가 보죠. 사실 이 이름은 AI 열풍 속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름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좀 전통적인 느낌? 그렇죠. 다이볼드 닉스돌프는 그 ATM 기기나 은행, 또 유통업체를 위한 자동화 솔루션 분야에서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강자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타임즈랑 스태티스타가 선정한 세계 최고 기업 중 하나로 꼽히면서 다시 좀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오래된 기업이 아니라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방증이겠죠. 고객 기반을 보면 그 저력이 느껴집니다. 전 세계 100대 금융기관, 그리고 상위 25개 글로벌 유통업체 대부분이 고객이라고 하니까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은행 창구나 마트 계산대에서 이 회사 제품 쉽게 볼 수 있죠. 맞습니다. 그 안정성이 재무지표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약 20억 달러로 빅베어 AI보다는 낮지만 재무 건전성은 훨씬 돋보입니다. 앞서 빅베어 AI 2분기 매출이 18% 감소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같은 기간 다이볼드 닉스도르프의 매출 감소율은 2.6%에 불과했습니다. 2.6%요? 와. 심지어 직전 분기인 1분기하고 비교하면 오히려 매출이 9% 증가했어요. 오, 빅베어 AI와는 확실히 다른 흐름인데요. 그럼 수주 잔고나 현금 흐름은 어떻습니까? 수주 잔고 역시 2분기 말 기준으로 약 9억 8천만 달러입니다. 빅베어 AI의 3억 8천만 달러랑 비교하면 2배가 넘는 규모죠. 훨씬 많네요. 네, 이게 또 미래 매출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고요. 그리고 가장 극명한 대비는 바로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다이볼드 닉스도르프는 최근 3분기 연속으로 긍정적인 잉여 현금 흐름을 기록하면서 실제 사업을 통해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빅베어 AI와는 정반대의 상황인 거죠. 이야, 재무적으로는 훨씬 안정적인 모습이네요. 그런데 아까 빅베어 AI의 높은 PS 비율을 지적하셨는데 다이볼드 닉스토르프는 어떤가요? PS 비율이 0.59배 수준입니다. 0.59요? 네, 빅베어 AI의 14.4배하고 비교하면 정말 극단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죠. 거의 24배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0.59배라면 와, 이건 시장이 이 회사의 가치를 너무 좀 박하게 평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전통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혹시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성장성에 대한 의문 같은 거 말이죠.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낮은 PS 비율은 때로는 시장이 해당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좀 낮게 본다는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ATM이나 기존 리테일 솔루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는 어렵다, 이런 인식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회사 이름에 AI가 없다고 해서 AI와 전혀 무관한 회사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숨겨진 AI 역량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다이볼드 닉스도프는 파이나믹 스마트 비전이라는 AI 기반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면 셀프 계산대에서 발생하는 도난이나 오류 같은 손실을 AI 카메라 비전 기술로 감지하고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기술로 프랑스에서 LSA Tech AI for Business 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오, 상까지 받았어요? 네, 이게 단순히 구호로서의 AI가 아니라 실제 사업 영역에서 AI 기술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전통적인 사업에 AI를 접목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물론 레거시 기업이 AI를 전서적으로 도입하고 문화를 바꾸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하지만 탄탄한 재무 기반 위에서 점진적으로 AI 영역을 강화하는 전략은 또 다른 형태의 성장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흥미롭네요.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와 실제 내재된 기술력, 그리고 재무 상태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 AI를 접목하는 다이볼드 닉스토프. 네, 기억해 둘 만합니다. 자, 그럼 이제 완전히 다른 성격의 두 번째 기업, 리컬션 파마슈틱스, RXRX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예측은 앞선 다이볼드 닉스토프보다 훨씬 더 대담하게 느껴지는데요. 현재 시가총액 차이도 더 클 뿐 아니라 제약 바이오 분야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리커션에 대한 예측은 확실히 고위험 고수익의 성격을 띱니다. 현재 주수입원이 자체 개발 신약 판매가 아니라 대형 제약사들과의 파트너십 계약에서 발생하는 마일스톤이나 로열티라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요. 하지만 이 기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AI를 통해서 신약 개발이라는 그 진화하고 비효율적인 과정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려는 시도 때문입니다. 신약 개발이 어렵다는 건 익히도록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였고 리컬션은 그걸 어떻게 AI로 해결하려는 건가요? 전통적인 신약 개발은 마치 깜깜한 밤에 손전등 하나 들고 보물 찾는 거랑 비슷했다고 할까요? 수많은 후보 물질 중에서 우연히 효과가 있는 것을 찾아내는 방식에 가까웠죠. 그래서 임상시험에 들어간 후보 물질의 약 90%가 실패하고요. 성공하더라도 개발에 10년 이상, 비용은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2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이 들기 일쑤였습니다. 시간, 비용, 그리고 실패 확률, 이게 너무 높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죠. 리커션은 이 과정을 데이터와 AI로 뒤집으려고 합니다. 이들은 자체 개발한 자동화된 실험 플랫폼을 통해서 매주 수백만 건의 생물학 실험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이 방대한 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질병의 원인이 되는 생물학적 경로를 찾아내고 또 특정 질병을 치료할 가능성이 있는 분자 구조를 예측하고 설계합니다. 그 후 다시 자동화된 실험을 통해서 수백, 수천 개의 잠재적 후보 물질을 빠르게 스크리닝하고 가장 유망한 소수만 임상시험으로 진행시키는 방식이에요. 아, 그러니까 AI라는 강력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군요. 보물 지도를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그려나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야말로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시도인데 이론적으로는 정말 대담한 잠재력인데 실제 성과도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물론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항암 분야에서 3개의 실험적인 치료제가 임상 1상 또는 2상 단계에 있고요. 또한 신경섬유종증이나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같은 희귀 유전질환 치료 후보 물질도 개발 초기 단계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파이프라인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런 혁신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서 대형 제약사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대형 제약사들도 신약 개발의 생산성 저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에 리커션 같은 혁신적인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로슈, 사노피, 바이엘, 그리고 독일의 머크, 메르크 게가에 같은 글로벌 탑티어 제약사들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어요. 와, 이름만 들어도 쟁쟁하네요. 그렇죠. 이건 리커션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증거이자 향후 개발 성공 시에 상업화를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리커션은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 노하우나 상업화 역량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파트너십 목록만 봐도 대단한데 특히 더 눈에 띄는 점은요. AI 칩 분야의 최강자인 엔비디아가 이 회사의 지분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 770만 주라고 하던데요. 이건 뭐 단순한 재무적 투자를 넘어선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엔비디아의 투자는 리커션의 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 그 기술적 잠재력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고성능 컴퓨팅 파워가 신약 개발과 같은 고부가 가치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쇼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리커션이 필요로 하는 그 방대한 컴퓨팅 자원을 엔비디아가 지원하는 형태의 기술적 협력 가능성도 엿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자금 투자를 넘어서 기술 생태계 측면에서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하지만 역시나 가장 큰 관건은 임상시험의 성공 여부겠죠? 90%가 실패한다는 그 확률을 리커션의 AI가 얼마나 극복할 수 있을지 그게 핵심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리커션이 빅베어 AI를 넘어설 것이다. 이런 예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임상 프로그램들이 성공적으로 최종 허가를 받고 상업화된다는 그런 전제하에 성립합니다. 만약 주요 파이프라인들이 임상 과정에서 좌초된다면 예측은 완전히 빗나갈 수 있습니다. 신약 개발은 본질적으로 높은 실패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단 하나의 신약이라도 블록버스터급 성공을 거둔다면 기업 가치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 아니면 도에 가깝지만 성공했을 때의 파급력은 막대한 그런 게임인 셈입니다. 자, 오늘 빅베어 AI의 잠재적 경쟁자로 지목된 두 기업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한쪽은 안정적인 기존 사업 기반 위에 AI를 성공적으로 접목하면서 내실을 다지는 다이볼드 닉스톱, 다른 한쪽은 AI로 신약 개발이라는 거대한 산업의 판도를 바꾸려는 높은 꿈을 꾸는 리커션 파머슈티컬스. 이 두 기업의 이야기가 현재 AI 산업의 다양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례는 빅베어 AI 같은 순수 AI 소프트웨어 기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AI 시대의 승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다이볼드 닉스토프는 기존 산업의 강자가 어떻게 AI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무적 성과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통합형 모델이고요. 반면 리커션 파마슈티컬즈는 AI 기술 자체가 핵심이 되어서 기존 산업의 규칙을 완전히 새로 쓰는 파괴적 혁신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기업 이름에 AI가 붙었는지, 현재 주가가 얼마나 뜨거운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또 재무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기술의 실질적인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입체적으로 봐야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특히 AI라는 이 거대한 기술 트렌드 속에서 어떤 기업이 궁극적으로 성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살펴본 두 가지 유형, 즉 안정적 통합형과 파괴적 혁신형 외에 또 다른 형태의 성공 모델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어떤 열기 너머에 있는 본질적인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파악하려는 노력입니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AI 기술이 사회와 산업 전반에 스며들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이 점점 더 다양해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은 2032년 3월이라는 특정 시점에서의 분석과 예측일 뿐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술은 더 발전할 것이고 시장 환경도 끊임없이 변하겠죠. 미래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나이볼드 닉스토프와 리커션 파마시티컬스 모두 흥미로운 잠재력을 가진 기업임은 분명하지만 그 잠재력이 현실화될지 여부는 정말 수많은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기술 개발의 속도, 경쟁 환경의 변화, 규제 문제,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까지 모든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늘 그렇듯 미래를 예단하기보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5년 뒤 시가총액이라는 기준으로 빅베어 AI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는 두 기업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5년 뒤 혹은 10년 뒤에 AI 관련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더 많은 매출과 이익일까요? 아니면 나이볼드 닉스톱스처럼 기존 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능력일까요? 혹은 Recursive Pharmaceuticals처럼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는 기술적 혁신성 그 자체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기준이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